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다 유세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뭔가 좀 네. 분위기가 제가 좀 상당히 살벌한 느낌이 선거가 드는데. 한창이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고민정 의원님? 네. 목소리, 체력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도 선거 몇 번 치러봐서 그런가 예. 첫 한 이틀 정도만 목 관리를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아무리 질러도 괜찮더라고요. 베테랑이 되셨군요. 네. 아직 괜찮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여전히 괜찮으시죠? 저는 네. 괜찮으려고 합니다. 거의 특별히- 3-4시간 자고 네. 아침에 그 출근길 인사를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잠이 모자라서 이제 차 안에서 많이 쪽잠 자다 주무시고. 보니까 근데 쪽잠이 또 달콤해요. 그러니까 되게 달콤하더라고요. 네. 이제 여튼 상당히 설레면서 네. 다니고 있어서요. 예. 기분 좋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남았습니다. 대선 D-13. 그래서 오늘은요. 막판을 뒤흔드는 변수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로 잡았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최대의 변수는 무엇일지 먼저 고민정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이승환의 슈퍼히어로를 골라봤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윤석열 후보의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지금까지 한 발언들을 보면 진짜 처음엔 몰라서 저러나 어리둥절했는데 지금은 그 무능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손발노동, 아리백, 주식 양도세 폐지. 본인들이 공약 내걸어 놓고서도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정도인 걸 보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검증할 부분들도 차고 넘치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이끌어야 될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슈퍼히어로를 골라봤습니다. 유능한 슈퍼히어로. 이에 맞서는 허은하 의원님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네, 외국 곡이네요.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빌보드에서 굉장히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리는 노래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제 열대야, 그 열대야 때문에 허상을 보게 한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Heat Waves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글래스 애니멀즈의 노래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대선의 그 마지막 변수는 요즘 떠오르는 여러 리스크나 이슈라기보다는 네. 바로 후보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응원과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세 현장을 좀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야말로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네. 하지만 이 선거 막판에까지 지지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에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 저희 비판해 주시는 목소리에도 좀 자중하고 의연해지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만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D-13 대선 막판을 뒤흔드는 변수들인데요. 고민정 의원은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허은하 의원은 글래스 애니멀즈의 히트 웨이브즈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로또리아님께서 두 분 다 선거 유세복 입고 오셨네요. 예, 직접 보고 계시죠?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사이클 검색하시면요. 고민정 허은하 두 의원님이 유세복을 입고 계신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네, 이름 다 아시잖아요. 색깔만 봐도 다 아실 텐데. 네, 유튜브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선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런 대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남은 13일 중에 변수 하나라도 뭐가 좀 큰 게 생기면 상당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박빙 상황인데 허은하 의원님 혹시
남은 대선 기간 가장 큰 변수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뭐 선거의 변수가 지지자분들의 후원과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신 부동층이 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선의 변수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저희는 20대 청년 세대 캐스팅 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분들은 보면은 상당히 전략적인 중도층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돌릴 수 있으시다. 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이 청년이나 그 청년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균형감 있게 객관적으로 현실을 평가하고 정말로 말뿐이 아닌 프레임 정치가 아닌 움직이는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선거 전략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좀 청년들에게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호남 민심인 것 같습니다. 호남 그 민심. 변화에 대해서 예.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선거의 그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세 연설 글을 제가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네. 최고의 또 다른 유세의 그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의 진심이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갈라쳐 놨던 이 이념적인 갈라치기, 네. 지역적인 갈라치기 이게 드디어 깨지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네. 또한 또 가장 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은 마지막 네.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네.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든 공약이든 이런 것을 이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광주 연설을 되게 뭉클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연설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예. 자꾸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야유하는 이런 발언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너무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앞서 제가 유능과 무능이 심판받는 선거가 될 거란 말씀도 드렸지만 또 예. 하나 더 보태자면 이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 팩트들을 이제 브리핑하기도 하고 뭐 대응하기도 하고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주가 조작을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민주당이 뭘 어떻게 찾아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계좌가 1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무려 거기에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게 284건의 의심 거래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9억 원의 차익 실현의 정황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검사 남편이 있으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은 저렇게 피하나 보다. 이런 얘기들을 한간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떳떳하시면 이 통장 계좌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시면 정당하게 들어가서 수사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김건희 씨만 여기서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계속 꼬리를 잇고 있다. 네. 네.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허은하 의원님 반론은 예. 잠깐 저희가 광고 듣고 이거 돌아와서 되게 중요한 건데 다녀와서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선곡 진검승부 고민정 의원, 허은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대선 D-13 막판을 뒤흔드는 변수들인데요. 광고 듣기 전에 고민정 의원께서 검찰공화국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열의 이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부분이 검찰의 비호하에서 잘 수사가 안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허은하 의원님 반론 주시죠. 네, 이제 맥이 좀 끊긴 듯 하긴 하지만 들어오기 제가 좀 전에 살려드렸습니다. 네. 그 서울 그 중앙지검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결론이 정해졌다는 억측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결국 모든 게 다 가짜 뉴스 있다. 가짜 뉴스일 수 있다. 일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김건희 배우자에 대해서 2년간 사실 탈탈 털었거든요. 그랬지만 아직까지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리고 2년간 탈탈 털었는데 예. 왜 작년 10월 구속영장에는 양모 씨하고 김건희 씨 이름이 언급이 돼 있는데 그 20일 뒤에 있는 공소장에는 양모 씨 등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김건희 씨만 여기서 빠져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그러면 또한 직접적으로 아까도 얘기하지만 문제가 없으시면 가서 수사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가 끝나지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국민들은- 불응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네. 현명하십니다. 뭐 이 문제는 또 여러 그 자리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변수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최근 어제까지였죠.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이 진실 공방 또는 뭐 충돌 양자 간에 있었던 그 비공개 만남에서의 대화 내용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단일화 이제 잔불까지 다 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허나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후보 단일화는 후보 대 후보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불씨가 뭐 언제든지 또다시 불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당대당 사실은 통합. 네, 당대당 예. 통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준석 대표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 시작을 하면 그걸 마무리를 줘야 되는 성격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통합 얘기를 했었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국민의힘도 내부에서도 애초부터 그 자강론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어떤 지지율의 물리적 합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뜻이 맞다면 또 그 뜻이 뭐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정치적 가치관이 맞는 후보들끼리 네. 좀 뜻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합쳐지는 것이 단일화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 부싯돌을 들고 불꽃을 낼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스파크가 튄다면 선거 전날이라도 예. 뭐 단일화의 불은 불 켜질 수 있다,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일단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당대당의 그런 통합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어쨌든 많은 분들은 단일화가 거의 무산되어 가고 결렬 선언이 안철수 후보에게서 나오는 것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이준석 대표의 여러 말들, 글들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말 본심 내심이 무엇이냐. 그 이태규 본부장은 이중 플레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뒤로는 여러 제안을 하면서 합당을 하자고 하고 겉으로는 조롱하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당을 좀 더 작게 만들고 좀 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승리를 위한 전략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통합을 정말 바랬느냐 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우선 아까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무엇보다도 그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표에게는 네. 우선 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라는 목표 하나를 갖고 가고 계신 분이고 네, 그 목표가요. 예. 국민의힘의 단독 그래서 승리도 목표고요. 아니면 네. 야권의 승리도 목표잖아요. 네네. 네. 그 둘 중에 어떤 것에 방점이냐가 우선 핵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하. 야권의 승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를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이제 10개월 이상 지켜봤는데 예. 지속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약간의 이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이제 이준석 대표 프레임으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시간이 또 흘러가 보면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정치는 시간이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네. 고민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답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므로 이준석 대표의 계속되는 조롱과 야유성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마음의 결심들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당대당의 통합을 이제 대표가 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셨지만 아까 이제 허은하 의원님 말 속에도 이제 정답은 있는데요. 당대당의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의 어떤 통합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으로 모든 걸 다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장을 줄 테니 같이 통합하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야합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너무 많이 표출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거다 하면서 또 해명하기 급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게 조금 진절머리가 나네요. 예, 부산시장을 가지고 딜을 한 적은 없다. 네. 그것 또한 가짜 뉴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선거 이태규 의원님께서 승리를 거짓말하신 목표로 건가요? 뛰는 것이 어떠한 뭐 사익을 위한 것이다, 뭐 야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게 맞을 겁니다. 저희는 선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막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겁대가리 없이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거울 미러링 효과로 저희 이준석 대표가 그 이 후보에게 조금 세게 발언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선거 승리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그 유세차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해선 안 될 말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댓글로 리을 이응 키읔 이런 거, 그다음에 속 좁은 사람은 복장 터진다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적당하고 정당한 거라고 하신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조롱의 힘 당이라는 오명을 받아도 그냥 감내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허은하 의원님께서 수석 대변인이시면 국민의힘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내셔야 되는데 계속 보면 이준석 대표의 키즈가 아니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냥 한 사람의 대표인 겁니다. 근데 매번 보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말에 대한 논란과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해명하는 거에 너무 급급하시는 모습에 수석 대변인으로서 너무 이준석 키즈로만 살아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준석 키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제 그거를 논평에 인정하시는군요. 대해서는 논평을 아마 확인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논평을 한 적이 거의 없고 페북 그냥 메시지를 낸 적들은 있고요. 오늘도 저는 대변인의 말들은 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오늘도 되고 문재인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 선거 13일 앞두고 호남 방문하셨던 것에 대한 논평들을 냈고 네. 또 선출 권력이 전능하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착각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저는 당을 대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억지 주장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민정 의원님, 민주당에서 다당제 연합 정치 개혁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마초 윤석열 후보를 빼고 나머지가 다 뭉쳐서 협력하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정치 개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 열망이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거대 양당 독식 구조라는 것, 그리고 이 막말도 막 난무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극에 달해 있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모든 정당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이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년 중임 대통령제라든지 또 총리 국회 추천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허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랑요? 네.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4년 윤석열 중임제 후보 이런 빼고 우리 정치개혁해서 다 같이 다당제랑 잘해봅시다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동의하시면 같이 할 수도 있겠네라는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답변할 가치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리고 잠깐. 싶고요. 아까 답변할 제가 가치가 오해를 하실까 봐 하나 없다는 말씀드리면 것은 이준석 키즈라고 한 거에 4년 대해서 중임 대통령제에 고맙다고 대해서 말씀을 가치가 드렸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신 분이신데 나이를 젊게 봐주셨다. 저를 키즈라고 얘기해 주셔서 네네. 젊게 보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아니 말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4년 중임 대통령제라든지 총리 국회 추천제라든지 이런 정치 개혁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국민들께서는 이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네. 정치 개혁을 하는지, 그래서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어떤 정치 네. 개혁과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1번을 꼭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그러면 같고요. 예. 그럴 때는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듣는 분들께서는 고민정은 이 중임 대통령제 추천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그냥 짚고 생각하시는 분은 넘어간 안 계실 겁니다.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하실 거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셨나요? 네네. 질문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반응이나 또는 다른 반응들을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선거를 2주밖에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당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과거에 할 수 있을 때 하지 왜 이제 하느냐.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이제 후속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 시기적인 부분은 왜 이제냐? 좀 더 빨리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꼭 선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네. 진정한. 왜냐하면 네. 대헌 문제, 특히 이 4년 중임 대통령제 문제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논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고민정 의원께서 허은하 의원의 SNS 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SNS에서 배신이라는 용어로 상대방을 비판하시는 글을 올리셔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고민정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배신 행위 지적을 해주셨는데 허은하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먼저 쓰셨으니까 먼저 쓰신 거 네. 고민정 죄송해요. 고은하가 아니라 또 나왔네요. 고민정. 죄송합니다. 고민정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는 그 검찰총장 면접 볼 당시에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가장 강하게 찬성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와서 봤더니 다 온통 위선과 기만이었습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왜냐? 얼마 전에 검찰에 대해서 공약 낸 걸 보니까 공수처 폐지하겠다 했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마저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검찰에게 얼만큼의 권력을 줘야 그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윤석열을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한 명의 후보로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건 건 배신인 거죠. 그래서요, 이 윤석열 후보가 내뱉었던 현 정부에 대한 적폐 규정 그리고 보복 수사 이런 발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우병우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님 그때 막 수사하고 이럴 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라는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 맞으면서 분향했던 시민들의 분노도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 지난 일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후보를 절대로 대통령이 되게끔 두진 않겠다 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이렇게 이제 진실이 없는 거짓말 투성이었다라고 맨날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시는데 네. 그런 분이셨다면 국민이 40% 이상의 지지율을 내는 대선 후보로 키워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그 SNS에 답글을 단 이유는 사실은 배신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민이 더 배신감을 느낄 거다라는 입장에서 썼던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 저도 감동을 받았던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출범 당시에 말씀하셨던 거 있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는지 한번 되돌아보셔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정권 교체론이 좀 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SNS에 좀 답글을 달았고요. 또 문정부가 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좀 변명에 좀 급급하고 좀 내로남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그 말이 상징이 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의 호남 방문만 해도요. 그 대통령 선거 13일 앞두고 호남을 가신다라는 것은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대통령이 하셨나 보죠? 그동안 뭐 군산 조선소 그 재가동 문제에 쏟은 관심은 인정하고요. 이번 방문이 좀 순순한 어떤 민생 행보라는 설명 뭐 믿고 싶지만 도저히 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2016년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지역 방문했을 때 민주당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호남을 찾은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맞고 예. 그때는 틀리다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언동 네. 지금까지 좀 계속되는 그 고질병 같아서요. 이제 내로남불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와서 오늘의 선곡 승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고민정 의원입니다.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두 분 각자 후보를 위해서 15초씩 말씀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님부터. 이젠 좀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그 우울하고 이게 슬픈 일들은 이제 그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제는 웃길 수 있도록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네. 지지해 주세요. 고민정 의원님. 네. 우리 국민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웃기는 정부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허은하 두 분과 함께한 선곡 진검승부였습니다. 두 분 다시 유세 현장으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